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웃으라고 써봅니다. 전 4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다들 기구한 사연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부모 없는 서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서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빠는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죠. 다행히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재는 딱히 겪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절대 주지 않으셨지만 내심 어려서 혼자만의 슬픔은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울타리에 있다가 온전히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죠. 큰아빠와 큰엄마도 같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줘. 너무 고맙다. 너네 아빠도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큰아빠랑 큰엄마한테 제일 고맙죠. 그래도 저 이렇게 걷어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아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늘 감사드려요. 아휴,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너 키우면서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유진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했는지.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너 키우면서 배운 게 많아. 아무쪼록 결혼하게 되더라도 자주 와야 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려서 키워준 큰 부모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절 거두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온전한 부모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을 것 같다였고 친엄마가 살아있지만 어려서 도망갔다는 말에 그 집구석 알만하다며 저를 보기도 전에 싫다고 하셨죠.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쟨 엄마가 도망갔대라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지금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친엄마의 부재가 또 한번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사람이었기에 그 엄마의 핏줄을 받았으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정말 슬펐죠. 난 걔 싫다니까. 지 엄마 도망간 것만 봐도 딱 보면 모르겠어. 네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네가 애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핏줄이니? 따지고 보면 지 엄마 핏줄 닮았으면 애가 얼마나 천박할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요. 안쓰럽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전 이 결혼 포기 못합니다. 너도 버려놨다 아주. 그 요망한 년이 너까지 다 배려놨어. 내 아들 맞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홀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엄마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도 네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깟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몇 년 하지 마요. 듣기 싫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왜 알갈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전 포기 못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어디서 네 인생이란 말이 나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거 집착이에요. 전 절대 유진이 포기 못해요. 엄마가 유진이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앤데. 남편의 완강한 표현에 결국 어머님 두 손 두 발 들으셨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저는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자영업,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결혼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정말 너무 미워하시는 통에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죠. 한두 번은 참았지만 매번 저희 친부모님을 운운하며 욕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티를 엄청 내셨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식장에 온 저희 집 부모님 쪽 지인들까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죠.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어머, 성재 엄마 축하해. 아유, 그래도 신부 되게 예쁘더라. 성재도 아주 싱글벙글이더라. 하여튼 너무 축하해. 축하는 무슨? 아유, 말도 마. 나중에 얘기해. 나 진짜 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성재가 하도 난리쳐서 억지로 시키는 거야. 식장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여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고, 알겠지? 야, 너네 시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원래 그러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지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 건데 뭐. 네가 고생이 많겠다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너무 예뻐. 결혼 축하해 유진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길.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도 신부 대기실에 와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에게 말해주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천박스럽기도 했고요. 매번 오는 지인들을 붙잡고 신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소연을 하셨더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까지 죄송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저를 안 좋게 보는데 엄마 아빠까지 나서면 저를 더 안 좋게 볼까봐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아빠가 한 소리를 하셨죠. 얼마나 꾹꾹 참았다가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유진이 안 좋게 보는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옆에서 중재 잘해줬으면 하네. 자네 하나 믿고 시집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나? 하여튼 지켜볼 거야. 우리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유진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유, 내가 진짜 창피해서 원. 자네 믿고 결혼시켰는데 유진이 앞날이 안 봐도 훤해. 어쨌든 유진이 눈에 눈물 나는 날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유, 창피해. 자네 어머님, 하여튼 정말 매너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 김서방이 조심 좀 시켜줘. 그렇게 험난한 결혼 생활에 막이 열렸죠. 시어머니는 더 대단했어요. 매번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을 뒤지며 매번 살림살이에 터치를 하시곤 하였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두려울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오셨을까? 오늘은 안 오셨을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일 끝나고 집에 오는 날에 깜짝 놀라는 날도 허다했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놀래라.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아니, 성재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니? 냉장고 안은 이게 뭐고, 빵 쪼가리에 죄다 과일. 아니, 밥은 안 먹고 사냐? 우리 성재가 밥심으로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네? 아니, 성재씨, 아침 안 먹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잘 차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거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다음번에 저 있을 때 예고하고 와주세요.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뭐야? 아이고, 내가 하다 별. 너까지 것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산 집인데 내가 네가 뭐라고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성재 씨가 산 집 아니고요. 엄연히 대출이라 저희들이 힘 모아서 갚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성재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이렇게 어머님 불쑥 오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식사하셨어요? 성재 씨 오면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저녁 준비하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매번 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릇은 얼마나 뒤지셨는지 주방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제 옷장에 옷들까지 뒤져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항상 꼬투리를 잡으셨죠.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느낌이었죠. 이럴 바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릇 위치나 옷 위치도 마음대로 바꿔 놓으셨어요. 정말 기가 찼죠.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신 거예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물건에 손대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뭐야?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 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해가지고 그걸 옷이라고 걸쳐 입고 다니냐? 하도 기가 막혀서 들춰본 건데 시애미가 옷 좀 뒤져봤기로서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지. 지업이 집 나가고 아빠 죽고 저렇게 사연 있는 애를 왜 하필 성재가 커둬가지고. 아유, 지겨워.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는 네가 너무하지. 뻔뻔하게 우리 집에 시집 오길 어딜 와? 성재가 죽고 못 살았어도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주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나중에 어떨 줄 알고. 아유, 불결하지 아주. 성재 씨도 아버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 가서 성재 씨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작작하세요. 어머어머, 아주 사람 잡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년. 무섭다 무서워. 나중엔 아주 한 대 치겠다. 왜? 지금 쳐봐. 매번 아픈 곳만 찔러드는 어머님의 말에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렇게 집에 불쑥 오셔놓고
제 마음을 쑤시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아무리 화를 내봐도 어머님은 작정한 듯이 매번 찾아오셨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이러다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매번이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었죠. 엄마, 자꾸 그러면 저희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저희가 갈 테니까 집에 말도 없이 오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집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리고 유진이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엄마만 왔다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어머, 너 성재 맞니? 아주 여우한테 놀아나더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휴, 기가 막혀. 엄마가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왜 그걸 몰라요? 네? 아빠 없이 엄마가 홀로 저 힘들게 키워준 건 다 알고 고마운데요. 제발 유진이 좀 내버려 둬요. 유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왜 죄인이야? 떳떳한데. 자기가 죄인이지? 엄마도 도망가고 발자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아유, 무서워. 제가 나한테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 줄 알고나 그러는 거야? 나를 이제 치겠더라니까. 그런데도 네가 제 편만 드는 거야? 너도 참 변했다 아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뿐이었죠. 남편이 한 번씩 이따금 뭐라고 할 때마다 잠시 나아진 듯 하더니 또 반복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머님은 끝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제 가슴이 멍이 들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우리 친엄마는 나를 두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내 평생 도움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라는 원망과 함께 눈물을 집어 삼켜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매번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마음의 병이 되었죠. 자기야, 나 요새 목에 멍울 같은 게 잡힌다? 아니, 림프암인가?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 당장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 빼고 같이 가줄까? 그러게, 요새 살도 많이 빠지고, 아휴, 우리 엄마 때문이지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일단 오늘 반차 쓰고라도 가보든지 해야겠다. 끝나면 병원 문 닫으니 일단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같이 가줄게. 오늘 반차 쓸 거야? 그럼 나도 주방장한테 가게 맡기고 시간 맞춰 자기 시청으로 갈게.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초음파를 보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청정병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병을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아득했죠. 일단 소견서 하나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종양 같긴 한데 위치가 갑상선이라 조직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소견서 써드릴 테니 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갑상선이랑 유방 쪽은 잘 보기로 소문난 병원이거든요. 네? 소견서요? 아, 그럼 혹시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신가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갑상선 암이라는 거죠? 정확한 건 뭐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모양이 악성 같기도 하네요. 일단 소견서는 써드릴게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소견서를 받고 큰 병원으로 전 전원되었죠.
그러고 나서 확인한 결과 역시나 갑상선암이 맞았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큰엄마, 큰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지만 늘 엄마 없는 부재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막상 결혼해서도 늘 이 문제로 구박을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전 그렇게 수술 약속을 잡았고 하필 명절의 빨간 날과 겹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요. 갑상선 암이라니?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치? 미안해.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려, 어?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그래도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 어? 내가 꼭 네 옆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유진아, 진짜 나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 아니야. 자기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쌓아온 마음의 병인걸.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그랬어, 나는. 매번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이 된 거지 뭐. 엄마 아빠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목 놓아 우셨어요. 그리고 아빠조차도 눈물을 훔치셨죠. 가장 아픈 손가락인 딸이 이렇게 암까지 걸리니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으면 암에 걸려, 이거사.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 네가 이렇게 아프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아유, 불쌍한 것. 평생을 그냥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미안해, 엄마가.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네 아빠를 어떻게 보니? 아니야. 엄마가 날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데 왜 그런 말 해? 나 속상하게. 엄마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 키워줬잖아. 그래도 살도 이렇게나 빠지고. 아휴, 수술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좀 몸보신 좀 하고 가야겠다. 김서방, 수술하고 나면 유진이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데리고 가서 몸보신 좀 시키고 푹 쉬게 해야지. 아, 너 휴직계도 냈지? 휴직계 냈어.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건 다 잘 되어 있잖아. 걱정 마, 엄마. 아휴, 갑상선은 착한 암이래잖아. 착한 암이 어디 있어?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런 소리 말고 푹 쉬어. 넌 네 마음만 추슬러, 알겠지?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저는 입원 수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할 준비를 하였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수술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걱정을 해주니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 정말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지나쳐 가더군요. 날 버린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어렸을 때 추억까지도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였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고 전 회복하러 입원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명절날이 되어 그래도 수술 때문에 들러보지 못한 시댁에 마음이 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들르셨죠. 남편에겐 저의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누워있는데 이런 전이나 이런 건 맛은 봐야지. 거기 어디냐?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앞장서라. 엄마가 가보게요? 아니요. 그냥 음식만 싸주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유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오세요.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나보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앞장서 얼른. 전 좀 챙길 테니 시동 걸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유진이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야 어머니와 유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차 시동을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몹시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난 표정이어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하필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 얼굴이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발자 좋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지고 오신 동태전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하며 전을 그대로 맞았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고 전 망연자실했어요. 암수술한 며느리에게 전 귀싸대기라니요. 엄마, 미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된다면서 지금 이렇게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넌 닥쳐. 아주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고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난이야?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나한테 전 던진 거야? 그래,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전 당장 이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비상호출벨이 눌리자마자 병원의 부원장님이 달려오셨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돌았는지 시모의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왜 부원장님이 어머머,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쳐? 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치냔 말이야? 인연이랑 한패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배워먹지도 못한 년이? 어디서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지고 이 난리야? 넌 더 맞아야 돼. 내 엄마라고 칭한 부원장이란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전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친엄마라는 반응에 당황하여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주었죠. 그리고 한참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부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 놀랐고요. 저조차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라니?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유진아. 너 환자로 올 때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너네 큰엄마, 큰아빠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까 계속 지켜봤어. 우리 딸이 갑상선 암이라니 너무 속상했기도 하고, 너희 아빠와 이혼하고 집 나가던 날 우리 유진이가 3살밖에 안 됐었지. 미안해. 도저히 아빠랑은 살 수가 없었어. 매일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는 너희 아빠와 갈라서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나중에는 널 찾고 싶어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몰래 학교 가서 네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주겠니? 어안이 벙벙했죠. 친엄마라니, 아니 친엄마가 의사였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엄마가 이 큰 병원 부원장이라고 들으니 태도가 돌변했어요. 뺨까지 맞아놓고 말이죠.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 점에선 아주 고소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유진이 친엄마인가요? 아유 어쩐지 가끔 유진이가 고급져 보일 때가 있던데. 그럼 그게 다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군요. 전 유진이 시엠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좀 먼저 들으시고. 다 오해이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유진이가 혹시라도 명절을 잊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내가 유진이 남편이랑 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 엄마 없다고 얼마나 얘를 쥐잡듯이 잡았던 거야? 아휴,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네 엄마야. 많이 놀랐지? 내가 환자 차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유진이 맞는지. 아니 내가 뭘 또 얼마나 잡았다고 그래요? 아휴 웃겨 진짜. 의사라고 내가 좀 고상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내가 얘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 보면 몰라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또 맞고 싶어 환장했니? 넌 이 병원에서 출입 금지야, 알겠어? 여기 이 사람 좀 끌어내요. 어디서 본 데 없어가지고. 엄마 맞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당신이랑도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좀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늘 항상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짜 꼴 같지도 않네요. 둘 다 나가주세요. 저 정말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엄마, 나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 병실에 와서. 진짜. 엄마 정말 가지가지 한다. 죄송해요. 미안해, 유진아.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큰아빠네한테 연락도 하고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땐 엄마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널 데리고 오지 못했어. 큰아빠네가 널 키우는 게 너한테도 환경적으로 나을 것 같았고. 근데 후회했어. 엄마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줄게. 미안하다. 정말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엄마도 널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유진아? 우리 며느리가 친엄마를 찾다니. 진짜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다는 거야? 진정들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돈. 이제 사돈이죠? 그렇게 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엄마가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니까. 왜? 눈이 돌아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진짜 부끄러워. 나가! 그리고 성재씨, 나 지금 말할게. 어머님이랑 나랑 둘 중 하나만 골라. 나 더 이상 어머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제 친엄마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엄마는 저에게 애원했죠. 절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친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친엄마는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혼자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악자같이 공부한 나날들, 공부하며 아르바이트 했던 날들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꼭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그마치 그 돈은 8억이었습니다. 남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보다도 친엄마의 저를 생각해줬다는 마음, 저를 잊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큰아빠와 큰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싹싹 비는 친엄마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놀랐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큰엄마와 큰아빠는 그래도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마음에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신경 써 주셨어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늘 엄마가 그리웠던지라 절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녹던지.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큰엄마랑 큰아빠가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는 그 응어리, 그래도 이렇게 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 친딸처럼 키워줘서 고마워요, 큰아빠 큰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래도 유진이가 내 딸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유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 친엄마를 찾았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친엄마의 케어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이혼 아니면 시어머니와 손절.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겐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하였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야, 문 안 열어? 너 부원장 친엄마 얻었다고 막 나가는 거니? 그래봤자 한부모 가정주제에 네가 나를 이렇게 등한시해? 조용히 해,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등 돌렸고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왜 암에 걸렸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알겠어? 이제 혼자 외롭게 쓸쓸히 늙어가 봐. 알겠지? 다신 오지 마, 다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이 터덜터덜 돌아갔고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병실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리가 되었어요.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라 만났던 걸까요? 전 간간히 친엄마도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마음속의 나의 부모님은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젠 생각을 바꿔서 저에겐 부모님이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의 만행들은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저 자신을 제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늘 눈팅만 하다가 한번 제 이야기도 써봤는데 제가 겪은 일이지만 별의별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40대 중반이죠. 제 이야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겪었던 사연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어려서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한평생 저와 제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우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온 엄마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여동생만이 엄마 품에 남았죠. 어렸을 땐 악착 같은 엄마가 싫기도 했어요. 밥 얼른 먹어. 밥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린다.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는 데서 얻어온 건데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싫어. 안 먹어. 맨날 김치랑 밥만 있고. 나도 소세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학교 준비물도 사가야 해요. 500원만 주세요. 뭐? 준비물이 뭔데? 앞집에 미나한테 엄마가 빌려올게. 어차피 미나한테 다 있을 거 아니야. 사긴 뭘 사? 돈 없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밥 투정하면 밥 치워버릴 줄 알아? 아주 굶어봐야 밥 귀한 줄 알지? 안 그래? 너처럼 생떼 부리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기억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달래주신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준비물도 다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시고 옷들도 다 얻어 입히셨죠.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엄마의 자린고비 정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홀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딸 둘을 키워내야 했기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지금에서야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렸을 땐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조그만 거 하나에 벌벌 떨고 그저 돈돈돈 하는 엄마가 미울 때가 많았죠. 전 그런 엄마의 품을 벗어나고자 24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였고 저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였죠. 처음 남편을 보고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대시하는 바람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이왕이면 내 가정을 빨리 꾸리자는 생각에 말이에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 거야.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잘 살아봐요.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시집 오겠다고 해줘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네 눈에 눈물 나는 일 없을 거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만 한다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님의 유난스러운 아들 사랑과 함께 조금 개념이 많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집안에서 너무 유난스럽게 아들 자랑을 하니 저희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대단하고 억척스러운 저희 엄마도 저희 시댁 앞에선 딸 때문에 늘 작아지는 엄마였죠. 상견례에서부터 저희는 삐걱대었어요. 개념이 많이 없는 어머님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혹여나 제가 미움받을까 꾹 참으셨죠. 아니, 사실 저는 정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쁘게 보이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독자라서 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사돈을 뵈니까 정윤이가 누구 닮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쩜 안사돈도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딸들만 낳으셨나? 그러면 곤란한데. 네? 아, 정윤이가 보기에 말라 보여도 깡다구 하나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까지 갔고요. 아마 결혼하면 더 잘할 겁니다. 뭐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뤄내는 애이니 저는 별로 걱정 안 돼요. 사돈께서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뭐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뭐든 저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애들은 한 3년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저희 집 가전 바꿀 것 좀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맞네요. 정윤이랑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은 아예 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요즘은 가까이 있는 살아도 같이는 안 산다고 하는 추세인데 저희 딸아이가 잘할지도 걱정이고요. 어머, 정윤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가르칠 게 많아 보여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칠게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살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요. 어이가 없었어요. 팔려가는 결혼도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는 가정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 보니 제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엄마도 한성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사돈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약해진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악착같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서 싫었지만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이대로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뭐야? 상의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부터 바꿀 가정까지 내가 무슨 미치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말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진작하지 않았어? 아까 우리 엄마 표정 봤잖아.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아무래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결혼시키는 게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우리 엄마는 나 결혼시키는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데리고 살 생각이시라며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야? 나 이 부분에서 정말 확실히 해야겠어. 가전이나 이런 거 양보 못해.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바라기만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 미안해. 화 풀어.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아마 우리 집에서 집 같은 거 못 해주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야. 기죽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세게 하는 말들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화 풀어. 어? 웃어봐요. 웃을 때 예쁘잖아.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의 말에 찍소리도 못했죠. 결국 가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합가를 했죠. 합가에 대한 걱정은 엄청났지만 남편이 애원하기도 했고 나가 살 여유가 안 되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은 더욱더 마마보이였고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살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도 있었고 남편 또한 제가 집에서 내조를 하길 바랐죠. 남편 뜻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셨죠.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수만 번, 아니 수억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엄마 밑에서 24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내공도 만만치 않았죠. 시어머니와는 늘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절 더 못마땅해 했고요.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제 편이 돼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남편도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에 제 편은 철저히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은 결혼이었죠. 미역은 더 불렸다가 볶아야지. 아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운 게냐? 딸만 둘이라는데 너희 엄마는 널 뭘 가르친 거야?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면 아주 어이가 없구나. 그래도 밥은 해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나 원참. 어머님, 뭐 요새 누가 이렇게 삼시세끼 다 해먹나요? 간단히 토스트도 먹고 하는 거죠. 효섭 씨도 아침 잘 안 먹고요. 뭐야?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겠지.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아침을 잘 먹고 다녔는데 허튼 소리를 해? 하여튼 미역은 더 불려야 하니까 물에 더 담가 놓고 불거든 미역부터 볶아라. 알겠냐? 이렇게 쉬운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럼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밥 안 치고 반찬 할게요. 매번 질책만 하시니까 저도 주눅 들어서 뭘 못하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처음 볼 때부터 보통은 아닐 것 같았다 아주 눈빛부터가. 근데 이 시험이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잔소리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희 친정에서 못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말을 하셨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죠. 모든 남편들이 그렇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남편 또한 결혼 후 변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 손에 물이 닿아서 손이 미어질까 걱정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그만 좀 대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고 말하는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셔? 친정에서 못 배워 먹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네가 살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꼭 말대꾸를 해야겠냐? 여기 시댁이야. 니네 집 아니라고. 좀 적당히 까불어야지 진짜. 나도 피곤하다 일하는 내내. 뭐? 아니 그럼 어머님이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쩜 이리 변했어? 어? 나 원래 그랬어. 변하길 뭘 변해. 피곤하다. 물이나 받아와 발이나 닦게. 조경이나 하다 자야지. 그만 쫑알거려라. 지겹다.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림만 하는 저는 자존감도 잃어갔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해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더욱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다 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저희는 아빠가 없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이악 물고 버텼을까요? 이 마음을 품은 채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 엄마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날도 동창이라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던 남편을 기다리는 저에게 눈을 뜨자 친정 엄마가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우리 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줬어야 했는데. 엄마, 어떻게 왔어? 아니, 못 타고 왔어. 멀었을 텐데. 병원에서 전화 받은 거야? 엄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김서방은, 아니 시댁은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 손주인데 아직 안 오셨나 보구나. 아유, 고생했어, 내 아가. 아니야, 엄마도 나 낳을 때 많이 고생했지, 진짜. 이 사람은 오늘 일이 많이 밀렸나 봐. 내일이나 올 거야. 오늘 엄마 여기서 자고 가. 엄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시골에서 콜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오셨고 근처에 사는 남편과 시댁은 방문조차 안 했죠. 다음 날에 남편은 전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헐레벌떡 왔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제 안부는커녕 오로지 자기 손자만 찾으셨어요. 애를 낳고 바로 뒤라 호르몬 조절이 안 됐는지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어쩜 저렇게 괜찮냐고 물어보질 않으시나 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어머, 우리 효섭이 얼굴 판박이네. 어쩜 효섭이 어렸을 때랑 똑같냐? 이쁘다, 이뻐. 아, 그러게. 아빠를 정말 빼다 박았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좋으시죠? 아들 손주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외딱하면 어쩌나 했는데 얼굴도 너 판박이야. 얼마나 듬직한지.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엄마 이제 발 뻗고 주무셔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엄마 생각해둔 거 있어? 그래도 우리 귀한 장손인데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본인들 자식이랑 손주만 품에 안고 우쭈쭈하는 모습을 보니 약이 오르더라고요. 단 한마디 나보고 괜찮냐, 아프지 않았냐,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고요. 자네 와이프는 안 보이는가? 애가 진통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초주검이 돼서는 안쓰러운데 어째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 장모님. 당연히 지금 괜찮아진 줄 알고 그랬죠, 뭐. 아, 당신 괜찮아? 고생했어. 그래도 애는 건강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애가 건강하면 뭐하나. 산모가 몸조리를 잘해야지, 안 그래?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돈도 애 낳아보시고선 그러시네요. 네?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건데. 거참 유난이시네. 어디 아들 한 번 더 낳았다간 기둥까지 뽑아달랄 기세세요.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리고 자네는 어제 애를 낳았는데 오늘 오는 게 말이 되는가? 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제는 제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난이라니.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괜찮니, 고생했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의 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감정의 기대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라도 엄마와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까 제가 제지해야 했고요. 저러는 남편은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뭐 태어는 내일이라고 하니까 저 엄마네 집에서 몸조리 좀 하다가 갈게요. 아무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 집에서 몸조리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시골까지 가야 하니? 애도 멀미하는데 집으로 와라. 아니에요, 사돈. 제가 정윤이 챙겨주고 먹이면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애 낳고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죠. 어머, 사돈. 제가 다 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출가애인 모르세요? 어디 여자가 친정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합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이 그래요? 제가 언제 맘 편히 친정 간 적 있나요? 저 아기 데리고 일주일만 다녀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별다른 도리는 없으셨죠. 몸조리까지 못하게 하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찍소리도 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우라통이 터졌죠. 얼마나 멍청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던지. 다음 날이 되었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몸조리를 했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푹 쉬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낳고 보니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엄마와 딸이란 그런 거였죠. 미안해. 너 어려서 더 잘해주고 더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홀몸으로 너네 둘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어. 화도 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을까봐 더 엄하게 한 것도 있어. 엄마 많이 미웠지? 사달라는 것도 다 안 사주고. 아니요, 엄마. 엄마 이해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그랬겠어.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엄마 마음 이젠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아들 낳아보니 알 것 같아. 얼마나 엄마가 우리를 애틋해 했는지. 엄마야말로 고생했어. 홀몸으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웠겠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와의 화해를 하고 전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장손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얼마나 꼴 같지 않던지 워낙 유난스러운 분이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 우리 장손 일주일 새 얼굴 반쪽 된 거 봐라. 분명 병원에선 포동포동 했는데 아유, 또 너만 먹고 너만 쉰 거지?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제 애를 굶기겠어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머, 모유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너 삐쩍꼬라서 그럴 줄 알았다. 남들 다 먹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아유, 모유를 먹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남들 다 아는 모유도 못 먹는 우리 장손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어머니, 요새 분유 먹여도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어머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을 텐데. 애가 모유를 먹어야지 분유를 먹으면 되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더 잘 알겠지. 당신 모유 먹고 자라서 그렇게 멍청하니? 아니 말해봐. 당신은 모유 먹었는데
그럼 왜 그 모양이야? 어때? 할 말 없지?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고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가봐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조차 해주질 않았죠.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좋게 볼 수 없었고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윤수 데리고 며칠 내려가 있으면 싶은데. 아니, 그럼 우리 효섭이는 어쩌냐? 너랑 윤수 내려가면 효섭이는 굶으란 말이야? 출가 외인이 어쩜 그리 개념이 없어? 효섭 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제가 제 엄마 병간호하겠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기네요. 예의상 물어본 거지만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어머님 노여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제가 돌보고 싶어요. 어머, 저 바락바락 말대다 파는 것 좀 보소. 아니 어쩜 애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효섭이가 죽고 못 사니까 허락했는데 어째 눈빛부터 쎄했다 알아? 가지마. 분명히 말했어. 가려거든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이혼 도장이요? 제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어머님, 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혼에 겁을 먹나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 안 할게요. 내일 친정엄마한테 갈 거예요. 어머님의 바락바락 안 된다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친정엄마네 갈채비를 하였어요. 남편도 못마땅해 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급격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었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엄마를 모시고 싶은 이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잘해드리자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어려서 엄마한테 미운 감정만 품고 산 것 같아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한평생 고생만 하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우리 엄마 생각에 장례 때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제 인생에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방문해 주셨죠. 친척 고모님의 친척 조카, 친척 삼촌들까지 15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엄마 가시는 길 이렇게 배웅해 주러 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생각은 착각이었죠.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삼촌, 그리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아서 식사들 하시고 가세요. 저기서 먹으면 되냐? 우리 한 15명 되는데 일단 앉아있으면 차려다 주겠지? 고모, 얼른 저기로 갑시다. 어머님은 엄마 가는 길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식당 방문에만 눈에 불을 켰죠. 그렇게 15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고 어찌나 하하호호 떠들어대는지 빈소에 방문해준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경황이 없어 화를 낼 상황도 없었죠. 아니 언니네 시댁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여기가 음식점도 아니고 술 먹고 난리 났어. 지금 노래까지 부를 기세야. 당신이 가서 좀 말려. 나 지금 기력도 없고 화낼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 진정 좀 시켜. 요새 좀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라. 꼭 이런 데 와서도 시엄마한테 말대꾸 해야겠냐? 뭐라고?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빈소야. 정신 차려. 네가 이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야. 알아?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동생이 겨우 뜯어 말리고서야 진정을 시켰죠. 남편이란 사람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저보고 예민하다느니 그만 좀 하라느니 정말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가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술판을 벌여놓고 집 가면서 저희가 받은 바카스까지 다 챙겨가 버렸죠.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셨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어요. 아니, 진짜 개념 장난 아니네. 바카스까지 들고 갔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형부도 그런 사람이었어? 참나, 빈수 와서 술판 버리고 집 갈 땐 저거까지 싹 쓸어 가다니. 언니 시대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살아? 저런 집이랑?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만해. 나도 열받으니까. 그리고 일단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히 보내드리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열내지 마. 발인까지 마치고 정신없는 와중에 부의금 정산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제대로 조문도 안 드리고 밥이랑 술판을 버리고 나갈 땐 바카스까지 챙겨서 나가는 시댁 식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별게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정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도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너네 엄마 죽은 건 불쌍한데 원래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안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 이게 뭐라고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난 더 이상 너랑 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윤수도 너네 집처럼 물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이혼해. 너 참 웃긴다.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난리야? 그렇게 유난 좀 떨지 마. 이혼? 어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보고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 얘기하죠. 이 말만을 남기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와 엄마 옷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와락 나더군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엄마 옆에 있다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갈 걸 뭐가 그렇게 싫다고 빨리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자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자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웬 유언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생전 모아놓은 재산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유산까지 합쳐서 거의 강남 건물 3채 정도는 되더라고요. 본인은 아끼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동생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 이혼도 하여 이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라 이 유산이 엄청 큰 힘이 돼주었죠. 생전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안 쓰고 모으기만 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그렇게 엄마에게 또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전 시댁에선 제가 건물을 엄마에게 상속받았다고 하자
이혼은 무효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치졸하던지. 너, 이혼은 무효다. 너 그거 재산 다 알고 우리랑 손절한 거지? 우리 아들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건물 주면 우리 아들도 건물 줘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절대 안 되지.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재산 다 가져올 거야.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흰 남이고 전 이혼 후에 재산 상속받은 것이니 제가 나눠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끊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에휴, 그 건물 팔아서 당장 반 보내. 알겠어? 내가 윤수 아빠인데 나도 권한 있지. 안 그래?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아줌마랑 아저씨야. 이게 왜 당신들 돈인데? 다신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알겠어? 그리고 마음대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이혼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져올 속셈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혼 가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그것 또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재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이 났죠. 그렇게 소송도 끝을 맺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꼭 이렇게 했어야 했니? 이 지긋지긋한 놈. 다신 보지 말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너무 지겹거든. 내가 뭐에 홀려서 너랑 결혼했는지 미쳤지 내가. 평생 행복한 기억 따윈 없었어. 알아? 다신 보지 말자. 엮이지도 말고. 너랑은 진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랑은 네가 원하면 인연도 끊을게.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만 따로 살자. 그럼 우리 문제 없었잖아. 다 엄마랑 너랑 문제지. 나는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오손도손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아니, 너도 문제였지. 매일 방관하고 개념 없는 네 친모 못 말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선 어쨌니? 나 진짜 소름 끼쳐서 절대 못 잊어. 우리 윤수가 너 닮을까 무서워서 이혼한 거야. 알아?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널 택한 건 내 크나큰 실수야. 아,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 너처럼 빈말하는 사람은 거르게 됐거든. 이제 평생 네 개념 없는 모친 모시고 살아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끔찍하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안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더욱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엄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후회만 하는 못난 딸이네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납골당에 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는데 어찌나 죄송스러운지 제가 너무 못났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후회 막심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잘해주세요. 저처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요. 전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굴뚝 같거든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고 어려운 시절 잘 키워내줘서 고맙다고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엄마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글을 남겨보았어요. 글을 쓰고 보니 엄마가 더욱더 그리운 날이네요. 오늘 저녁 동생을 초대해서 실컷 엄마 얘기도 하고 추억에 젖어봐야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용기 내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가족이 그리웠죠. 택시를 모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늘 컸었네요. 그래도 밝게 키워주신 덕분에
구김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저를 죽고 못 살게 쫓아다닌 동네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 되더군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은 그저 저 하나만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유복한 환경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회사가 잘 되어 좀 잘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큰 중견기업의 하청을 도맡아 하는 회사였죠.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누나나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죠. 각오는 했었지만 대단했어요. 본데 없이 자란 것이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이 집안에 발을 들였으니 비리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거 아니면 볼 게 뭐가 있어 니까짓 게. 어쩌다 우리 아들 눈에 들어서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이불 빨래 다 해놓거라. 본데 없이 자랐다니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예쁘게 키워주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본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꼬락서니? 말대답이라뇨.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인격 모독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대답이야. 아주 웃겨. 희성이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해야겠네. 아님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의 누나는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려서 오냐오냐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도 의대를 들어갔죠. 그런 시누이의 콧대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딸은 의사에 아들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시중에 시누이 시중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무척 애지중지하였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남편은 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금세 시들시들해져만 갔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의 애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자 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님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꼭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찡얼대야겠냐?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어?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냐? 자기 개발 좀 해. 그러니까 맨날 누나나 엄마한테 무시만 당하지.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똑똑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너만 보면 답답해. 알아? 내가 미쳤지. 너랑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예요? 기막혀 정말. 억울하네요.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처럼 하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죠. 저희가 갈라서길 바라셨거든요. 한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절 무시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죠. 희주네 병원 가서 검진 받거라. 희주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게 할 순 없지. 네, 그럴게요. 아직은 초기라서 몸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시죠? 바라던 손주가 생겼잖아요. 아들이어야지 무조건. 딸이면 쓰냐?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그렇게 희성이 보고 끝내라 했거든. 기어이 애를 만들어. 에휴.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뱃속에 아가가 듣겠어요. 이제 말씀 가려해주세요. 저 홀몸도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아주 애 2번 가졌다간 시엠이 잡아먹겠다.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참나 기막혀서.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냐? 시어머니는 은근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살면 조금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뒤엎었을 테지만 그땐 왜 이리 여리기만 했는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아들, 딸 상관없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대는 무슨? 우리 희성이만 쏙 닮아야 하는데 머리는 희주 닮아도 좋고. 너 볼 거 뭐가 있냐? 안 그러냐? 어쨌든 희주네 병원으로 옮겨.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셨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자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마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었죠. 자기는 안 기뻐? 우리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혼자 애 만들었니?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남들 다 가는 애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냐? 그래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아주 어머니 판박이야 자기도. 이제 대놓고 우리 엄마 욕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애를 쫓아다녔다니. 아유. 남편은 아이가 생겼어도 저에게 무심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저 혼자 태교를 하며 아이를 품었죠. 시어머니가 무조건 신우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임신 10주 정도에 신우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늘 신우이한테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신우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 딸 있네? 엄마, 어떡해? 올케 뱃속에 아들 아니고 딸인데? 하여튼 올케는 참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네? 딸이에요? 아, 전 괜찮아요. 딸이어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케 걱정이나 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휴, 어쨌든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할게. 기운 내라고. 진우이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말했죠. 전 딸이어도 너무 행복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바라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우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에 쓸모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세상 사람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결국 딸이냐? 애 낳고
갈라서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그리고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짓는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는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낳으랬더니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여기서? 애가 듣겠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희성 씨랑 이혼 못해요. 그럼 저희 애는 어떡해요? 그럼 둘째도 딸 낳으면 어쩔 건데? 너 못 믿는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불러서. 그리고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없는 것.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겠니? 딸이라 안타깝지만 우리 핏줄을 능력 없는 어미 따라 가게 할 순 없지.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이혼만을 외치셨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물러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이혼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그냥 애 두고 나가. 그래서 새 출발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어. 뭐? 이혼이 쉽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맹세 기억 안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며. 이게 사는 거냐? 너랑 나랑? 솔직히 너 애 생기게 한 거 내 실수야 알아? 그 전에 정리하려 했어 진작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이혼을 지지하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딸만은 꼭 제가 데려가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고히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애 낳고 애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어머니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라도 희성이 아닌데 비렁뱅이 밑에서 크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라. 이 집에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네 딸 거지꼴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한부모 가정 만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게 하고 싶은 게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였다면 자식 두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가 애 데려가게 되어 있어.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 저에겐 출산일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었죠. 그러면서도 설마 정말 아이만 데려가고 날 내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한 저는 애를 안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울며 지새운 나날이 지나고 결국 출산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 그마저도 전 보지도 못하였네요. 시누이가 바로 아빠에게 데려간 것이죠. 전 회복만 하고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가던 날 대문 앞에 제 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떻게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정떼기만 힘들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어? 우리가 예쁘게 잘 키워줄게. 새 출발하렴. 택시 불렀다. 얼른 가라. 그렇게 전 아이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생각하여 한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죠. 정말 아이를 데려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시댁과 맞서 싸울 돈이 있나, 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강 앞에 다다라서 신발을 벗어 던진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이 용기로 살자.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리고 딸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든 딸을 위해 살아가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23살에 시집와서 경력 단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여자가 하기엔 생소하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택시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많은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타있던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손님이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일단 택시에 내려 그 손님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CPR을 실행했죠. 일단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제 덕분에 초반 대응을 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손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꽤 큰 중견기업의 사장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지나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맙네요. 에이, 제가 할 일을 한 걸요. 그래도 덕분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진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혹시 필요하거나 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 해줄까 봐. 지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언젠가 꼭 내가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언젠가 꼭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 제 택시만을 이용하는 콜 손님들도 늘어났죠. 물론 택시 일을 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자 손님들이나 점잖은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이 지나 그날도 역시나 택시를 몰고 가는데 하나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꼬마 손님을 태우고 꼬마의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콜이었어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태우려는 찰나 너무 익숙한 얼굴,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백밀러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믿을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눈이 계속 가 꼬마 손님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서 택시도 타고 의젓하구나. 아빠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니? 기특하네. 의젓하게 혼자 택시도 다 타고.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픽업을 못 와서 오늘은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줌마도 너 나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꼬마 손님이 타주니까 아줌마가 딸 생각이 나네. 주책맞게 흐르는 눈물이었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눈물이었죠. 갑자기 떨어져 있는 딸이 생각나면서 딱 요만큼 컸겠다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꼬마 손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던지. 아줌마,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여기 제 손수건인데 이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아줌마가 갑자기 주책 맞지? 손수건까지 건네주고. 크면 여자친구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는데? 이름이 뭐니? 윤우진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까지 먹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고맙기도 하죠. 저와 닮은 것도 모자라 오이를 못 먹는 것마저 똑같다고 하니 꼬마에게 더욱 눈이 갔습니다. 참 신기하였죠. 그래서 눈물이 흘렀나 봐요. 꼬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전 너무 놀랐어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의 부모님은 저의 전남편과 재혼한 부인이었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을 재빨리 숨기고 얼른 꼬마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꼬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꼬마와 그 부모님이 사라져갈 때쯤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 한 4년 정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8살이라뇨. 지금 딱 제 딸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전 제가 알아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이를 태웠던 초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했죠. 이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어머, 꼬마야. 아줌마 기억하니? 여기 네 손수건 돌려주러 왔어. 아무래도 우리 꼬마 손님 손수건인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 지퍼백에 고이 보관하였죠. 아따가,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털 지금 뽑은 거예요? 아따가워라. 왜 뽑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네. 아줌마가 머리에 뭐 좀 떼주려고 하다가 모르고 잡아당겼어. 미안해. 아줌마, 이만 가볼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맡긴 거였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자검사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저는 99% 친자검사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낳은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전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니까요. 이가 부들부들 갈렸어요. 신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짜고 친 판이었고 남편조차도 그 판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집구석은 제가 요절을 내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철저히 조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몇 년 전 제가 살려준 은인이 전 남편 회사의 하청을 대주고 있는 중견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운들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사장님께 만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택시 기사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때 부탁 하나 들어준다는 거 지금 써도 될까요? 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는데 당연하지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뭐든 다 들어줄게요. 얘기만 해봐요. 전 그 사장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의 시집와 돈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배신에 아이까지 뺏긴 사연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조차도 딸이라고 빼돌린 사실까지 말입니다. 아이를 8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딸인 줄 알았고요.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얼마 전 우연히 제 자식을 만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집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사장님의 도움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니요? 아니 근데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사장님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는 회사가 전 시댁입니다. 주식회사 사무 말이에요. 거기가 제 전남편 회사예요. 아니, 사무 말이에요? 참나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부탁드릴 일은 사장님의 힘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랜만에 꺼내본 기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들어주셨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어차피 기사님 아니었으면 없었을 목숨.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되찾게 된다면 정말 이 은혜 평생 갖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하청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손닿는 모든 회사들도 하청을 주지 말라고 오더를 넣어주셨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전 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를 걸었어요. 8년 만에 하는 전화. 그동안 번호는 알고 있어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야, 잊은 건 아니겠지? 우진이 소식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까? 아니, 네가 우진이를 어떻게? 일단 지금 당장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우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군요. 평생 모를 줄 알았니? 미친놈. 네가 사람이야? 아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애를 빼돌려? 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이었잖아. 아예 작정하고 나 내보낸 거지? 너네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우진이 데려올 거야. 이게 주제 파악도 아직도 못하네. 우진이 데려가면 네가 키울 자신은 있고 딱 봐도 겨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너 요새 거래 다 끊기지 않았니?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신만복 사장님 알지? 내 부탁으로 거래 다 끊어주신 거야. 뭐? 네가 신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집구석은? 용서 안 해, 절대. 알겠어? 한번 망해봐. 모든 거 다 잃은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을 걸며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말로는 그 회사를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했네요. 직원들의 임금체불부터 사장님께 애원하며 전화 오는 전 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받을 혼란에 대비하여 아이의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숙했고 똑똑했네요. 이미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 기억해? 우진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줌마, 우진이한테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래? 기사 아줌마다. 아줌마, 무슨 말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야 하긴 해요. 아줌마가 우진이 친엄마야. 혹시 우진이 많이 놀랐어? 엄마가 아들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우진아.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고요? 항상 우리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할머니는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우진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미안해, 우진아. 엄마도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라니. 나 이제 엄마랑 살래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늘 저를 그리워했다더군요. 아무리 할머니와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 없는 삶이란 서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 측은 모든 자금줄도 끊긴 상황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법 친자 검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약식 기소되어 저는 벌금형만 냈죠. 전 신우는 의사 면허 박탈해 친자와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아들이 다행히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다행이었죠. 너무 고마웠네요. 지금까지 못 준 사랑 듬뿍 주리라 다짐했고요. 2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독한 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애 엄마라고 애를 데려가려 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게 누군데? 아줌마, 착각도 자유야. 아줌마 내가 빼돌린 내 아들. 이제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말려? 쫄딱 망했는데 우리 우진이 어떻게 키우려고? 전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야? 네가 뭔데? 이 미친 거사? 끼리끼리 미쳐가지고 내 아들을 너네한테 맡길 수 없지. 정신이 제정신이어야 맡기지, 안 그래? 이 정도만이 다행인 줄 알아. 내 인생 너네 집에 시집와서 꼬였어, 알아?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제 그 잘난 돈도 없으니 볼 게 뭐가 있니, 너네 집안? 뭐야? 어디서 주둥이를 돌려 쪘단 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우리 장손을 네가 감히? 할머니, 고모,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 미워할 거야.
우리 엄마 몰아세우지 마요. 오진아, 내다 네 할미.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진아, 이리 오렴. 당장 저 악마한테 떨어져. 주둥이 다 물어요, 아줌마. 폭발해버리기 전에. 이제 우진이 내가 책임져.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당신들이 겪을 차례야. 알겠어?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한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건선징악인 것 같았죠. 너무 멀리 돌아와 아들을 만났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라 행복했네요. 그리고 모든 걸 승소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8년 만에 본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소송 이후에도 남편 측은 역으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한 틈을 타 그 사장님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학자금을 내주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내 목숨 빚진 인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진이 학비는 평생 걱정 말아요.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장님,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아직도 난 기사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게 나도 은혜 갚은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저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기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들이 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다가도 아빠랑 할머니와 사는 것보다 지금 저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에요. 헤어졌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돌고 돌아 만난 우리 아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들에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제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이니까요. 사장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친가족처럼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인사도 간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사이보다 정말 각별해졌네요.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든든한 친정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이것 또한 행복이지 싶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은 18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아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몸 다하는 날까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네요. 제 글을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랜만에 떠오른 추억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이젠 지나가버린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